안녕하세요. 정의당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개헌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개헌안 초안은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정부 네트워크와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옆에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참여연대에서 이선미 선임 간사와 오유진 간사가 함께 오셨습니다. 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연성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촛불 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김민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또 장기환 간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되는 개헌 논의는 촛불 시민의 요구와 또 촛불 에너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촛불 시민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시민사회계의 개헌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각 당의 당론에 일치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와 각 정당이 존중해야 할 그런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토론을 통해서 시민사회계의 개헌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작년부터 개헌특위 또 정개특위 이 논의가 진행이 됐고 또 급기야 헌정특위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큰 틀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신 정혜구 위원장께서 오늘 국회에 오셔서 조속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정의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직 이르고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개헌안 연대 방안을 경계하는 이유도 그 길이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길이 아니라 개헌안을 좌초시키는 길로 좌초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헌안과 또 개헌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권이 여야 합의에 개헌안을 성사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또 이전 논의가 시작된 만큼 30년 만에 개헌을 이렇게 졸속으로 매듭 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강력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20대 국회에서 역사적인 개헌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입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개헌이고요.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겨울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이 이것이 나라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기본 설계, 기본 방향인 헌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건가. 그래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게 1년 반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출입증을 받으러 그 현관에 들어서면서 국회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구호가 써져 있는 문구를 보고 정말인가? 정말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국회를 조금 욕하려고 왔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특히 이번 개헌과 관련돼서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모두 없던 일로 하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이제 곧 3월이 눈앞에 왔잖아요.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개헌에 관한 국회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가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무겁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개헌에 아주 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개헌 논의에 바로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도 개헌의 발의권이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개헌안과 개헌 일정을 국민들 앞에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헌의 일정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함께 가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할 경우에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의회의 역할을, 헌법기구인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충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입니다. 운동수란이 갔습니다. 하고 새 봄에 옵니다. 새 봄에 오게 되면은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개헌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국회가 새싹이 트는 것조차도 좀 막고 있습니다. 새싹이 터서 개헌이 되고 정치개혁이 돼서 더 나은 민주주의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에 국회가 허송세월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들 민주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면 국회가 이렇게 만만하게 국민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입법 청원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회가 개헌의 새싹을 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참여위원 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정수입니다. 저희가 4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출하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전국민 1개헌 운동, 1단체 1개헌 운동을 통해서 국민 시안을 만들었고 그 시안 중에 30개 핵심 개헌안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정부와 국회 쪽에 보내서 개헌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자한당에서 그 6월 개헌을 반대하고 전면 개헌을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러면 6월 개헌에서 1차 개헌을 하고 최소한급만 하자
이렇게 해서 10대 개헌을 뽑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 10대 개헌 뽑은 중에서 제1번 순위가 국민소환제로 무려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이 직접민주를 도입해서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견인하고 감시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이게 무려 76%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부 헌법 개정 특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정부안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지방분권과 기본권 일부를 할 것 같다. 왜 그렇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유당 쪽에서 반대를 해서 선거법 개정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번에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자한당과 합의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최전선이 그 지방분권하고 기본권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인영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비슷한 얘기를 답변했었고 얼마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총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에 관해서 특히 국민발안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촛불혁명에서 민생복지를 강화하라고 주장했었고 그걸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국회가 잘 못하니까 대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게 잘하면 가만히 있지만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입법하고 집법 국민 소환을 통해서 국민주권이 열린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3월 3일날 국민개헌net 후원으로 하고 국민참여시민행동 주최로 해서 3월 3일날 안국동 천도기관에서 국민개헌 천일 원탁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온라인에서 받은 결과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한 결과를 모아가지고 10대 국민개헌을 뽑을 거고 그 뽑은 국민개헌을 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회 개헌특위 경제들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번 개헌은 우리가 30년 만에 오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풍전등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개헌을 미룬다고 치면 더 이상 국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3월 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개헌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정부라도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서 6월 개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고 입법 청원할 내용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동 개헌 넷이 지난 겨울에 두 달 가까이 내부에서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각각 100여 개 단체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합의한 최소한의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 혹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터부시하던 것이 이번 개헌에서는 더 이상 그럴 수는 없겠다라는 문제의식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직접 민주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확대에 관한 얘기고요. 특별히 유신시대 때 제거된 헌법의 국민발안권을 가져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비롯하여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군부독재 때 만들어진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규정 철폐 같은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의 확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양원제나 지방정부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권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명시돼야 되는 정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민주적 권력구조 재편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 뜻을 그대로 존중하되 다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상징하는 국가 원수라든가 몇 가지 헌법의 수호자 같은 장식적 표현들을 헌법에서 제거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선출권과 관련해서는 다소간의 분권적 통제를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는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도 그와 동등하게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이 있을 수 없지만
선거제도 개편 없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하에서 이러한 입장들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정책기획위에 설치된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도 제출하였고요. 오늘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 청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시민사회계 개헌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